a message of hope and optimism. Optimism that is based on actual physics. Earth can and will move to a sustainable energy economy and will do so in your lifetime.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1분기 테슬라 차량 인도량 및 에너지 저장 장치, FSD와 로보택시 테슬라 옵티머스, 스페이스X IPO 준비 및 기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 2026년 1분기 테슬라 차량 인도량 및 에너지 저장 장치. 테슬라가 1분기 차량 인도량 35만 8,023대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하였으나 월가 예상치 36만 5,600대를 하회했습니다. 1분기 총 생산량은 40만 8,386대입니다. 테슬라는 또한 2026년 1분기에 8.8기가와트시 규모의 에너지 저장 설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2026년 1분기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 선두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테슬라는 2026년 1분기에 35만 8,023대 차량을 인도했으며 BYD는 같은 기간 동안 31만 389대의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테슬라는 2026년 1분기에 BYD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실적이 부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회사들의 2026년 1분기 순수 전기차 판매량을 한번 살펴보세요. 테슬라 35만 8,023대, BYD 31만 389대, 니오 8만 3,465대, 샤오펑 6만 2,682대, 리비안 1만 365대, 포드 6,860대, 루시드 4,985대입니다. 5분기 동안 선두 자리를 내줬던 테슬라가 지난 분기에 승용차 전기차 판매량에서 다시 BYD를 추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테슬라의 성장 때문이 아니라 BYD의 급격한 하락세 때문이었습니다. 테슬라의 1분기 에너지 관련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2022년 0.85기가와트시, 2023년 3.89기가와트시, 2024년 4.05기가와트시, 2025년 10.4기가와트시, 2026년 8.8기가와트시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43억 달러 규모의 테슬라 공급 계약의 일환으로 LFP 배터리 셀을 테슬라에 공급하기 위해 미시간주 랜싱에 있는 옛 GM LG 울티움 공장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테슬라는 중국산 배터리 대신 미국산 LFP 배터리를 사용하여 휴스턴에서 생산될 새로운 메가팩 3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생산은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 1분기 테슬라 에너지 저장 장치 배치 하락 관련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의 의견은 2026년 관세는 비용 증가, 불확실성, 공급망 전환 등 실질적인 마찰을 야기하여 하락폭을 확대하고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게 만들었습니다. 테슬라는 에너지 저장 사업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으며 향후 관세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생산 시설을 적극적으로 현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 에너지 설치량은 올해 남은 분기 동안 반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가 애널리스트 짐먼스터가 말합니다. 테슬라는 3월 납품 예상치를 약간 하회했기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월 출하량은 근본적인 수요에 대한 첫 번째 확실한 지표였습니다. 세액 공제 없이도 출하량이 증가했으며 향후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년간 상위 5대 자동차 제조업체는 전기차 투자액을 평균 35% 줄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투자 감소가 장기적으로 큰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결국 테슬라의 전기차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중국 승용차협회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 중국 법인은 3월에 8만 5,670대의 차량을 판매하여 전년 동기 대비 8.68% 증가했으며 전월 대비 배송량이 46.2% 증가한 것입니다. 테슬라 한국 1분기 판매량이 2만 964대를 돌파했습니다. 1월 1966대, 2월 7868대, 3월 1만 1130대로 1분기 총 판매량은 2만 964대입니다. 조만간 모델 Y1이 추가되어 판매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가 상승과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관심 감소 속에서 유럽 전기차 시장이 의미 있는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판매 역시 유럽에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테슬라는 3월에 여러 주요 유럽 시장에서 강력한 판매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3월 판매 하이라이트는 프랑스에서 9,569대로 전월 대비 158% 상승, 노르웨이에서 6,150대로 전월 대비 408% 상승, 네덜란드에서 1,819대로 지난해 3월 대비 18% 상승, 스웨덴 1,784대로 지난해 3월 대비 96%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독일에서 출고 랠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분기 종료를 앞두고 테슬라의 차량 인도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독일 하나우 딜리버리 센터 상황은 지금까지 보기 어려웠던 수준으로 차량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독일 시장에서 테슬라 출고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흐름이며 이는 수요 회복의 신호입니다. 테슬라는 주요 아시아 시장인 일본과 한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YL이 일본 테슬라 매장에 전시 중입니다. 또한 한국 전국 스토어에 전시 중입니다. 시작가는 6,499만원부터이며 매장에 방문하시면 모델 Y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테슬라가 아시아 8개 신규 시장에 대형 모델 Y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일본, 태국, 한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마카오, 필리핀입니다. 지금 바로 주문 가능하며 일부 시장에서는 이번 달부터 차량 인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FSD와 로보택시. 테슬라의 브레이크와 조종성은 정말 탁월합니다. 첨단 자동 비상 제동 시스템과 정밀한 핸들링 덕분에 심각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 소유주들이 FSD로 누적 90억 마일 이상을 주행했습니다. 전체 주행거리 중 64%는 고속도로 주행거리이며 36%는 시내 주행거리입니다. 다음 달 중순에서 말경에 100억 마일의 FSD 주행거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 기술 완성에 필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인 FSD 14.3 버전이 현재 테슬라 직원 베타 테스트 중이며 이번 주말쯤 정식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도로 위에 약 500만 대 AI사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 분기마다 약 35만에서 45만 대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 중 약 3분의 1만 현재 FSD가 활성화된 상태이며 나머지는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FSD 채택률이 단 20%에 그치더라도 테슬라는 분기 이익을 약 2억 9,700만 달러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분기 이익 대비 약 35% 증가에 해당합니다. 테슬라 FSD가 완전히 자율주행합니다. 운전자는 운전대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도로에서 트럭, 승용차, 급커브, 좁은 통로 등 모든 상황을 얼마나 부드럽게 주행하는지 보세요. 운전자의 개입은 전혀 없습니다. 순수한 자율주행의 진수입니다. 독일 TV 기자가 테슬라 FSD V14를 시골 지역의 대중교통으로 시범 운행한 후 소감에 대해 말합니다.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시스템을 경험한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고 안전하게 작동했습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아이펠 지역의 악천후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경우 인간 운전자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반응했습니다. 테슬라가 이 시스템을 독일 전역에 도입할 수 있게 된다면 교통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교통 분야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독일 TV, 테슬라의 FSD 테스트로 농촌 대중교통 지원 가능성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미래에는 테슬라의 FSD와 로보택시가 농촌 지역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교통수단을 대체할 것입니다. 테슬라가 오스틴에서 운영 중인 완전 무인 로보택시 운행 허용 구역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장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콜로라도강 북쪽 오스틴 다운타운까지 진입 가능합니다. 기존 로보택시 서비스는 이미 처음 크기의 12배로 성장했으나 진짜 완전 무인 구역은 그보다 훨씬 작은 규모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확장으로 처음으로 복잡한 도심 환경에 무인 AI가 투입되는 것입니다.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이제 테슬라의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캡 양산이 이번 달에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2분기에 제어 장치가 탑재된 테슬라 사이버캡 변형 모델을 공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스티어링 휠, 페달 및 사이드 미러일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버전이 원활한 생산량 증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규정은 아직 무인 차량의 대량 도입에 필요한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캡 한 대가 도로에 나가는 순간 그 차는 더 이상 판매 상품이 아닙니다. 그건 무한 복제 가능한 24시간 가동되는 수익 노드가 됩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는 차 한 대 팔 때마다 원가가 들어가고 마진은 10에서 20% 정도입니다. 사이버캡도 한 대 만드는데 초기 원가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캡은 생산 후 한 개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전기 충전비, 보험 및 미미한 유지비만 들고 하루 24시간 동안 수익을 창출합니다. 즉 테슬라는 4월부터 자동차 회사에서 이동에너지 플랫폼으로 완전히 전환합니다. 테슬라는 이제 차를 파는 게 아니라 마일을 파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일의 가격은 노동 비용이 사라지면서 극단적 디플레이션을 일으킬 겁니다. 이 디플레이션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첫째는 기존 경쟁사들은 따라올 수 없는 구조적 우위로 택시, 우버, 버스 등 산업 전체의 비용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 주주에게는 소프트웨어 마진 80에서 90%가 영원히 반복되는 수익 기계가 탄생합니다. 4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나올 숫자는 아직 판매량 중심일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는 사이버캡 생산 시작과 FSD 롤아웃 준비 완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전 운전자 없이 로보택시를 본격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거의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월스트리트는 테슬라를 다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플랫폼 회사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캡이 새로운 도어 개폐 메커니즘을 미리 보여주는 것일까요? 테슬라의 사이버캡은 전자식과 기계식 기능을 하나의 레버에 통합한 혁신적인 도어 개폐 메커니즘을 선보입니다. 짧게 당기면 전자식 개폐 장치가 작동하고 길게 당기면 기계식 백업 장치가 작동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합니다. 이 디자인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로 열림 표시가 되어 있으며 전자식 손잡이에 대한 규제 당국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비상 상황에서 더욱 안전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1만 파운드 트레일러도 매우 부드럽게 견인하며 전혀 무리가 느껴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즉각적인 토크와 600마력으로 가속 반응이 매우 빠르며 기존 내연기관 트럭 대비 훨씬 쉽게 속도를 올립니다. 에어 서스펜션의 안정성으로 대형 트레일러를 연결한 상태에서도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며 차체 흔들림이 적습니다. 또한 자동 레벨링 기능으로 뒤쪽 처짐도 거의 없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을 활용해 트레일러 연결 및 해제가 쉽고 테슬라 앱으로도 제어 가능합니다. 스티어 바이 와이어 및 후륜 조향으로 저속에서 주차 및 방향 전환 시 큰 장점입니다. 특히 트레일러 견인 상황에서 조작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사이버트럭은 매우 안전하고 역대 최고의 차량입니다. 3. 테슬라 옵티머스. 미국 톰 코튼 상원의원과 척 슈머 상원의원은 아메리칸 시큐리티 로보틱스 액트라는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중국산 인간형 로봇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입니다. 고급 중국 로봇공학은 데이터 유출을 가능하게 하고 원격 탈취 위험을 초래하는 백도어를 포함하고 있어 미국인의 프라이버시와 국가안보를 위협합니다. 미국은 우리 적들이 우리 가정, 법 집행 기관 및 보다 넓은 로봇 산업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허용할 수 없으며 특히 이러한 플랫폼이 물리적 세계와 연결을 제공하고 이를 구동하는 AI 알고리즘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테슬라 옵티머스에게 날개가 될 것입니다. 카메라 센서로 가득 찬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정과 공공기관에 들어온다면 그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이 화웨이 틱톡 때처럼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공백을 채울 가장 유력한 주자는 테슬라 옵티머스일 것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초기 범블씨 프로토타입부터 옵티머스 2.5세대까지 이 로봇은 점점 더 인간과 닮아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옵티머스 3세대는 더 이상 일반적인 로봇처럼 보이지 않고 로봇 슈트를 입은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테슬라는 AI 분야의 선두주자가 될 것입니다. 수만 대의 사이버캡, 옵티머스 로봇 택시가 전 세계를 누비는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테슬라보다 더 위대한 기업은 없을 것입니다. 4. 스페이스X IPO 준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역사적인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기업의 주식이 시장에 나오는 수준을 넘어 인류의 경제활동 범위를 우주로 넓히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 2조 달러의 꿈이 시작됩니다.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 IPO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상장을 주관하는 은행들이 4월 6일 월요일에 첫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는 상장 준비가 최종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 후 기업 가치는 약 1.5조 달러, 한화 약 2천조 원에서 시작해 올해 안에 2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준비 절차를 고려할 때 올해 5월에서 6월 사이가 유력한 상장 타임라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페이스X는 왜 이렇게 가치가 높을까요? 단순히 로켓을 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는 현재 3가지 핵심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스타링크로 전 세계 어디서든 터지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이미 사용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이제 항공기 선박 그리고 스마트폰과 직접 연결되는 서비스까지 준비 중입니다. 두 번째는 스타쉽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으로 완전 재사용이 가능해 우주로 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2028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며 우주 경제의 고속도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는 지구의 자원 한계를 넘어 우주 공간에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등 상상 이상의 사업 확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테슬라와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일부 분석가들은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머스크의 관심이 분산되어 테슬라의 독이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시안적인 시각입니다. 사실 머스크는 테슬라, 스페이스X, XAI를 하나의 유기적인 생태계로 묶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으로 확보된 자금은 이 거대한 우주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연료가 될 것입니다. 두 회사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기술과 자원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에 가깝습니다.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헬륨 공급이 끊기고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헬륨은 로켓 발사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이미 수년 전부터 헬륨 없이도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자체 가압 시스템을 개발해왔습니다. 외부 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머스크 특유의 회복력이 빛을 발한 순간입니다. 기름값이 치솟을수록 테슬라의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가 주목받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요약하자면 스페이스X의 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회를 넘어 인류가 지구라는 제한된 자원을 벗어나 우주로 진출하는 우주 경제 시대의 개막을 의미합니다. 머스크는 단순히 시가총액 몇 조 달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한계를 깨는 100조 달러 이상의 미래 가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업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5. 기타 소식. 테슬라 슈퍼차저를 통한 에너지 공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테슬라 슈퍼차저가 한국 경주에 공식 개장했습니다.
4월 4일에는 하루 동안 무료 충전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테슬라 중국이 새로운 오토메이션 앱을 출시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차량 소유자는 음성 명령이나 터치 없이도 원하는 차량 설정을 자동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행할수록 차량은 사용자의 습관을 학습해 더욱 똑똑해지고 개인화된 개인 로봇처럼 진화합니다. 이 영상은 신형 모델 3의 디자인 개요를 보여주는 영상으로 모델 3 출시 10주년을 기념하기에 좋은 영상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오늘로부터 정확히 10년 전인 2016년 3월 31일 테슬라는 모델 3를 공개했습니다. 생산 과정의 난항에서 수백만 대 판매에 이르기까지 이 순간이 바로 전기차 혁명의 시작이었고 전 세계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델 3 1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테슬라 모델 Y가 2025년 일본 올해의 전기차 최우수 전기차로 선정되었습니다. 테슬라가 할로윈까지 누적 생산량 1천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테슬라는 일본의 서비스 센터와 슈퍼차저 구축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의 상당수는 일본에서 생산됩니다. 파나소닉은 지난 20년간 저희의 가장 큰 전략적 공급업체였습니다. 테슬라가 일본에서 강한 판매 성장세를 보이며 애프터 서비스 네트워크 대규모 확장에 나섭니다. 일본 내 테슬라 판매량이 지난해 약 90% 증가하였으며 약 1만 600대로 사상 최고치 기록입니다. 현재 약 30개 수준의 판매 거점 확대와 전략적 할인 정책이 성장 견인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일본 내 서비스 센터 14개 운영 중이며 2026년 말까지 30개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 예정입니다. 테슬라 인증 중고차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중고 테슬라 구매가 간편합니다. 테슬라 순정 부품 및 절차를 사용하여 당사 기술자가 점검 및 수리했습니다. 광범위한 보증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향후 수년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전에 최신 예상 주행거리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배터리는 기존 8년 보증 기간 중 남은 기간 동안 보증이 적용됩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테슬라 4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옵티머스 프라임은 원래 1분기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4월에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가 텍사스 공장에서 사이버캡 생산 시작 4월 10일. 네덜란드에서 유럽 최초 FSD 규제 승인 예상. FSD V14.3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출시 예정. 차세대 로드스터 공개. 옵티머스 3세대 공개입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